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는 걸로. 네. 네. 우리 윤아나운서. 부동산의 이제 최고의 아나운서, 윤아나 아나운서가 네. 함께 있습니다. 네, 저 윤아나. 친절한 아나운서 윤아나. 윤희정입니다. 네, 윤희정 아나운서. 그리고 네. 그다음에, 태양 빛나는 태양. 네. 태양아 내 위에 멈춰라. 네. 스테이선 서태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행 잘 맡았어요. 왜냐면 네. 공부가 너무 돼. 그러니까요. 야, 이 경제의 투 양쪽이 부동산과 금융인데 네. 2%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완벽히 거의 알아지는 듯한. 네. 네. 오늘은 이 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야기죠. 용산 정비창 부지라 그러죠. 네. 네네. 거기 위치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뜨고 있으면서 전부 이제 서울로 이사가 온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8천 가구가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그 8천 가구 규모의 네. 그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그 주변에 엄청난 임팩트를 줬죠. 그 일대의 어떤 입지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다른 것보다 사실 여기는 주거 쪽이 들어올 만한 어떤 가능성이 희박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그 용산의 그 국제 업무지구가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도 현실성이었거든요. 여기 해놨을 때 누가 들어올까? 근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정말 상극인 코드를 담가서 이렇게 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전초전 같은. 왜? 이게 주택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럼 나도 저기 담궈서 파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청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도 일로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인근이 전통적인 부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촌동. 동부이촌동도 있고. 네. 예, 동부이촌동. 매물이 들어갔어요. 신용산역도. 예, 요즘 매물이 핫하고요. 들어갔어요. 뭐 인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실 분양에 대한 성적이 꽤 좋은 편인데, 네. 뭐 여기 지금 뭐 용산의 뭐 효성 해링턴 같은 그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이렇게 호재들이 네. 곳곳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사실은 엄청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모험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용산을, 여의도 용산 개발할게요 딱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또 용산 정비창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다 뜨는 용산 일대의 재개발이 가능한 데들도 이참에 한번 고개를 들어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근데 호암동도 궁금한 게 포함됩니까? 호암동도? 이거 이 정도 후암동. 되면은 후암동까지 같이 네, 여파가 우리 사랑 후암동.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용산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아니 이게 보면은 제가 용산 나왔어요. 아, 이 네네네. 발표 하나만 갖고도 인근의 이촌동 대림 아파트가 네. 네. 전용 59제곱미터가 11억 원짜리가 5천만 원. 그러니까 벌써 11억 5천만 원 원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 며칠 사이에. 예. 와. 하루 사이죠, 하루 사이. 한두 주 사이에 5천만 원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슈는 뭐냐면 이 일대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 자체가 이제 좀 더 좋아지겠구나에 대한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주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 개발을 하는데 뭐 커머셜만 들어간다 그러면 또 옛날처럼 이게 아니라 주거가 이게 끼어 들어간다고 하니까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8천 가구 정도면 한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천 가구를 8천 세대로 보시면 네. 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보통 아파트 한 동이 몇 가구죠? 한 50가구 되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네. 들어서 뭐 큰 단지가 들어간다. 강동구에 네. 거기 들어가는 게 7천 세대. 그러니까 이런 한 7천 세대, 8천 세대 이런 5천 세대만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들어가면 일대는 들썩들썩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니 신도시 같이 개발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잘 지어지고 하이엔드급 그 이미 땅값이 어느 정도 비싼데 거기에 가운데 그 요지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비창 부지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눈독 못 들이고 있던 데인데 여기가 좋아지면 주변의 환경이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예상합니다. 어떻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SSG
이런 데들도 이제 인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네. 공공임대주택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딱 이제 들어간다고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올지 지켜봐. 임대도 임대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관심 있어하는 분들이 나는 조건이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청약통장 있으세요? 있는데요. 뭐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해석 안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은 네, 네. 임대주택은 임대 조건에 맞는 네.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에 맞는 분들이 들어올 건데 사실은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쥐약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입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투자자 관점 시점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공공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필요하죠, 공공주택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되게 필요한데 이거를 개발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네. 예, 애매하고 자칫 이거 분위기 동네 분위기 좀 그럴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세나폴리스 보면 이게 임대주택이 요리 쪽에 있고 분양주택이 있는데 이미 그쪽에 이제 고가의 네. 주택시장 형성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포인트적인 요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용산 개발이 가시화되는데 정비청 분이 8,000가구가 진짜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일부가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양하는 주택들 아마 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이런 식의 또 이제 형성이 되면 커머셜도 또 형성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은요 덜 비싼 데에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비싸지가지고 좀 비싸게 됐네 되잖아요. 용산은 제가 지난번에 용산구와 한남은 별개의 브랜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맞아요. 자칫 비싼 건 더더더더 비싸지고 비싼 애들 비싸지고 안 비쌌고 못 샀던 애들 비싸지고 그러니까 용산이 갑자기 개발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사실은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또 달라요. 용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용산. 저도 가고 싶으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용산은 사서 가시면 돼요. 용산으로 사서 가시면 되지 뭘 또 아이 어떻게 그러고 가. 싶죠. 걸어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되죠.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집을 팔아서 근데 조건을 용산에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꼬마 빌딩을 지세요. 꼬마 빌딩. 고암동.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예요. 뭐냐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토지를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는 건 대지의 지분을 근데 확보하는 그 거잖아.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것이다. 지정을 할 것이다라는 네. 정책에 지금 입안되기 전에 사야죠. 근데 벌써 매매가 다 들어갔잖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아니,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사실 현장을 돌면 발품을 팔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자, 난 너무 궁금한 게 네. 네. 공공 임대는 네. 자기 소유는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 거예요. 그렇죠. 나라 거고 자기는 네. 그냥 어떻게 임대만 보면 사는 거예요. 임대로 전세 개념으로 갖고 네, 나가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공공 임대는 어떤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뭐 네. 10년 후에 분양가로 전향한다 해도 그때 가격에 뭐 80% 90% 전향하기 때문에 네. 자산 가치로서는 공공 임대를 청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는 거 목적으로는 상관없는데 그죠? 이거를 내 자산으로 사고 팔고 해서 재산을 불리겠다는 생각은 공공 임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투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분양가 전환은 나중에 이제 그렇죠. 분양가 전환. 그게 그때 가서 분양돼 있는 거 사는 거보단 그래도 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또 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네. 분당 옆에 뭐죠? 그 판교? 예. 판교가 그거 가지고 또 데모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이랑 비슷한 건데 네. 10년 후에 이 사람 집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제일 해피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다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매매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나오면 사고 왜? 입주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사서 다시 비싼 가격에 임대를 놓으려고. 그 임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대 받은 사람 최초에 그 사람들은 별로 이득 본 게 없다 이 그냥 말이에요. 그동안 싸게 산 거. 그러니까 그냥 싸게 거주한 거. 싸게 거주한 거 그게 다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을 갖고 이 자체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자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일부가 세이브가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으면 이 자산을 잘 굴려서 나중엔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여건까지 자신의 부동산 체력을 이제 좀 올리면 네. 좋겠죠. 제가 판교에 네. 기자 초년 때 공공 임대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있잖아요. 맞아요. 국민은행에 네네. 그걸 받아서 한 20년 놓다가 판교를 당첨 받았어요. 네.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그냥 사는 거에
내 어떤 그 불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맞아요. 거야. 우선 매수권 같은 거랑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구강용으로 너무 가신 비싸지니까. 그래서 은평유통. 아, 네네네네. 그지. 자, 여기까지. 상당히 특별 전형. 아, 근데 결론은 하여튼 이거 공공 임대로 갈 거냐? 그럴 바에는 공공 분양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죠? 저는 자산 조금 가치를 생각할 잘 때. 보시면 네. 내가 그냥 자, 평생 거기서 사는 자, 우리 거면 공공 각자 임대도 방송하고 좋은데 있어, 갑자기 이 타이밍에 네. 왜 이게 발표가 됐느냐를 보세요. 맞아. 이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03년에 잠깐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왜 이 타이밍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이걸 갖고 왜 하냐? 진짜 왜 그럴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보급을 하겠다라는 아주 그냥 역세권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컴팩트 미니 엄청 막 어떻게든 업적 막 할 타이밍인 거예요. 공공 그러다 임대가 보니까- 대부분입니까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부라고 일부.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용산이라는 아주 뜨거운 기름을 부을 만한 지역에 기름을 부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아마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핫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한 조건으로 자, 갖고 저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쟁이 난다, 네. 피난을 간다, 네. 그럼 사람들이 다 한강대교를 몰린다. 와 가요. 네.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막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못 타고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타이밍에 조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틈새는 뭐가 없는지를 보자. 네.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으로 몰릴 때 우리는 용산 구안에 꼬마 빌딩 할 만한 데를 찾아가자. 아, 꼬마 노홍철 씨 같은 경우도 이미 거기 해방촌 들어가서 5억 이상의 호재를 봤다는 뉴스가 있듯이 네. 용산구의 프라이오리티 자체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내가 꼭 여기 정비창 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직 도전해 볼 만한 아파트 전세값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뜨는 공식을 보면 이 일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면 이때문에 상권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무슨 리단길 네. 송파에도 송리단 생긴 것처럼 네. 이 먹리단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 먹리단길의 대부분이 뭐냐? 단독주택들을 개조해서 움직이는 그럴 만한 데들이 분명히 조금 더 움직여지는데 엑셀레이션이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같이 보시자. 뭐냐? 네. 하나는 메인스트림 그냥 기존에 요거 된다고 했었을 때 내가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시고 두 번째는 서울은 어느 지역이나 대출이 웬만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로 꼬마 빌딩 혹은 좀 작은 규모의 뭐 빌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전해 보시면 앞으로 여기 뜬대 내가 근데 내 주머니에 2, 3억밖에 없어 근데 여기 빌라를 분양하네? 이 인근에? 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또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핫한 빌라 건 늘 분양한다 알지만 그러면 네. 2, 3억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은 눈여겨보겠지 그 사람.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꼬마 빌딩 하나 지어라 이거죠. 뭐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으시든 빌라를 지으시든 임대형 주택을 지으시든 왜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이거 대출이 안 나와요. 하시잖아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꼬마 빌딩은 80%까지 신축 판매업으로 하게 되면 80%까지. 빌딩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꼬마 빌라 뭐 이래도 됩니까? 아니요 이게 빌딩이냐 빌라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업계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인데 네.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맞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생인데 5층 이하는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가 이제 통용이 되는 단어가 됐고 5층 이하의 예. 근로생활,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예. 네. 그게 거기는 근생. 그냥 네. 뭐도 상가도 들어가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1층에 상가 넣고 2층, 3층 주거 소형 임대 넣고 네. 4층, 5층 내가 럭셔리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예, 아까도 뭐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집을요 내가 갖고 있는 살던 환경보다 훨씬 더 낮게 정원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복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층고도 막 4m, 5m 막 하면서 밑에는 월세 받고 밑에는 뭐 혹은 전세로 해서 내 공사비 다 상환하고 땅값 일부 갚고 1층에서 월세 받고 이런 것들의 형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용산 구안에 그게 마련되지 사실 않겠냐. 저의 로망이에요. 네. 월세 받으면서 노년을 보내는 거. 갑자기 막 가슴이 콩깍. 그럼 우리 다음 어떻게 시간에 이게 뭘 알아봐야 뭐가 이렇게 될까요? 막 북받쳐 오른다 그러나? 꼬마 빌딩과 가슴이? 예. 가슴이 이렇게 좀 북받쳐 빛나게 오르네. 빌라부터 한번 해보죠. 빌라부터. 아, 북받쳐 오르네. 네. 꼭 계속 시청해 주셔야 네, 돼요. 이거 네. 굉장한데. 파이어. 예. 네. 아,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걸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쓴다고 생각하시고 자손대대 네. 그죠? 그렇죠. 자자손손 네.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교양입니다, 교양.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산관리, 교양 네, 과목.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는 그냥 지나가는 프로로 보시지 마시고요. 꼭 메모하시면서 외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틈새를 보세요. 네. 그리고 또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 네. 앞으로도 또 정말 많은 정보들로 여러분께 다가갈 테니까요. 꼭 네. 구독. 이 프로는 부동산만 합니다. 정치 시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